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김광윤 회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뭐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상으로 또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리가 회장님께서 우리 김 회장님께서 주신 주제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이런 주제의 큰 주제 하에서 제가 오늘 담당할 주제는 외부 감사의 주기적 지정제 폐지론, 독립성과 전문성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순서는 이렇게 뭐 머릿말 우리가 그다음에 2017년의 회계 개혁이 각 부문별 어떤 내용인가,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주기적 지정제가 뭐냐,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그다음에 그동안 회계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그다음에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개선할 방안이 있느냐 하고 맺은 말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감사인 연합회 이제 회장님께서도 이 주기적 지정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잡으신 것이 아마 경총에서 12월 말 작년 말이죠. 이제 벌써 뭐 2달이 다 돼가는 작년 말에 아마 기업 경영 장벽 보고서라는 이런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80건의 이런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셨고, 그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영과 노동, 안전 보건 환경, 뭐 신산업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세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경영 노동권이 12건인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주기적 지정 감사제 폐지. 어떻게 보면 이제 80건 중에 회계가 가장 첫 번째 주제로 이제 된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굿뉴스 앤 배드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순서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저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주기적 지정제가 이렇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우리가 규제 개선 과제의 첫 번째로 꼽혔다는 것이 회계하는 사람으로 보면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볼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 주기적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우리가 주기적 지정제에 뭐 어떻게 좀 개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으셨을 텐데, 이 보고서에 보면 폐지를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폐지, 그죠? 폐지입니다. 폐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주기적 지정제가 정말 시행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되고, 뭐 지금 2년 그 정도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폐지를 하겠다. 아무래도 뭐 기업분들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을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폐지를 이렇게 꺼낸 걸 보면서는 이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연구를 하고 개선책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현장 예로사항 보시다시피 지정감사 제도 영향으로서 우리가 예신과 같이 감사 회계법인 수입료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지정감사인과 계약이 의무적이라서 수입료를 아무리 높이 불러도 우리가 거부를 하거나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우리가 기업에서 이제 한 것은 비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주기적 지정제라는 것이 6 플러스 3으로 우리가 분명히 감사인이 이제 바뀌셔야 되는 것인데,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회계사가 오시겠죠. 감사인이 전혀 초도 감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이걸 처음 만지다 보니까 좀 못 만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회사를 전혀 모르는 감사인에게 우리가 회사 현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감사를 하는 건지, 누가 감사를 하는 건지 회사에 대한 좀 불만이 상당히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주기적 지정이 아니라 감사인이 처음 바뀔 때 초도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점인데, 이 초도 감사가 기업이 자발적이게 아니고 정부가 우리가 이제 강제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더 고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투명성 당연히 좋다 하는 것은 기업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이 일률적으로
6+3을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서의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도 비슷합니다.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기업과 회계법인은 이제 사적 계약인데 그것을 거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좀 선택의 자유가 너무 과도하게 아닌 것이냐. 또 하나 비슷한 내용으로 회계감사 비용이 증가가 된다. 그죠? 감사를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로서 감사원이 충돌이 됐을 때 효율성이 좀 문제가 된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IFRS 때문에 뭐 여러 그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회계 감리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해석에 대해서 기업이나 감사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의 차이로 기존 회계법인, 전 회계법인과 바뀐 지정감사인, 그뿐만 아니라 감사인과 또 회사들, 또 우리가 이제 모회사인 경우엔 감사인과 자회사의 감사인, 그런 관점에서 회계 처리가 다 회계 처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달랐을 때 도대체 어느 해석이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답하기가 어렵다. 특히 좀 전에 우리가 직전에 강의하신 이제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95% 이상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직권 지정제가 있는데 그 직권 지정제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늘상 하는 말대로 이 지정이라는 것이 해외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결론은 이 주기적 지정제를 개선을 하는 방안을 냈으면 저희가 좀 부담이 덜 할 텐데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거는 이런 회계 투명성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상당히 강화된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강화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귀하자. 이런 것이 우리가 경총의 우리가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오늘 주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제목을 회장님께서 정하셨는데 우리가 뭐 주기적 지정제 폐지 그리고 우리가 독립성, 전문성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17년 외부감사법의 개정 이유를 보면 딱 독립성, 전문성이 나오더라고요. 뭐 위에 있는 내용들 다 이제 보시고 우리가 지금 오늘 관련된 시간 관계상 주기적 지정제를 보면 우리가 개정 이후에 그래서 개정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법안이 바뀌면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개정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는 게 이제 최근에 제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시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뭐 독립성에 대해서는 별 의미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감사 주기적 지정제 지정 감사인 독립성이 있다.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총 보고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경총은 독립성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안에서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기적 지정을 한다. 이러니까 사실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견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6+3에서 3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감사인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3이 아니라 6+3+ 알파입니다. 무조건 감사인이 바뀌어야 되는 지정이 끝나면 감사인을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3년 단위로 6 끝나고 나면 3, 그 다음에 또 3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감사인 두 번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 데서도 많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면 뭐 앞에서 지적했던 건 비슷합니다.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감사 보수가 두세 배로 치솟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감사 보수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기업의 큰 불만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아무리 우리가 이제 감사인이 보면 우리 회사의 그런 장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그죠? 향후 감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차마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좀 기업들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느냐? 우리 자율수임지에서는 시간당 감사 보수가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됐는데 주기적 지정대에서는 11만 원, 13만 원, 한 2배 정도로 시간당 감사 보수가 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당 감사 보수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죠. 어느 것이 적정 보수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감사 보수가 너무 낮아서 사실 회계사들이 충분히 일할 환경이 좀 맞춰지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표준 감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 보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기간도 2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측정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 그죠?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2017년에 회계개혁의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된 것이라서 이것이 꼭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보수의 증가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표준감사 시간이 늘어다 보니까 총량으로 본다면 감사보수 전체로 본다면 한 2배가 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상장 기업들은 우리가 신회관법으로 인한 우리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당 단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캡을 씌워서 그죠? 캡을 씌워서 감사보수의 증가 속도는 조금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업들은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공인회계사회에서 감사보수 지침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위원회가 그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감사보수표는 없는 것이고 각 회계법인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감사보수라는 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경제신문에 2012년도 11월 달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렇죠? 그때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상장 중에서 10개 중에서 9개는 감사보수가 증가했다. 10개 중에 10개가 아닌 게 다인 것 같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심지어 우리가 코스닥 상장기업 큰 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KMW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00% 이상이 증가했다. 이런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주기적 지정제가 되면 감사보수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됐는데 역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감사보수가 올랐을 때 뭐 감독원이라든지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접수된 신고는 많지 않다. 감독당국에서는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면 되지 왜 그러느냐. 뭐 별 사항도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느냐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도 뭐 우리가 신고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하는 것이지 뭐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기업의 가정인 것인데 뭐 감사보수가 조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신고한다는 것은 기업으로 보면 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사실 이런 여러인데 신고한 기업은 정말 감사인의 이런 불합리한 요구가 정말 도저히 좀 자기의 수용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경우에 이외에는 사실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지 우리가 사실 감사보수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그렇게 학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도 짧고 뭐 이래서 이제 광범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참 우리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우리가 이상호라는 연구원께서 우리가 상장력 감사보수의 상승 그 시사점 이렇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 입장에서 본다면 회계하는 사람이 아닌 그죠? 회계 연구원이 아닌 그 연구소가 아닌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이 뭐 제가 뭐 회계를 너무 이렇게 뭐 좁게 보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옹졸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가슴 아픈 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연구를 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이 참 저로 보면 평생 회계를 한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한다면 상장기업 감사보수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2017년 대비 2년 동안 18, 19 합치면 57.2%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그죠? 요새 뭐 우리가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57.2%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보도 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2018년에는 12%, 2019년은 무려 30.3%. 분명히 숫자적으로 보면 큰 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경제에서 평균 숫자가 30%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좀 보기 어려운 숫자인데, 특히 자산 2조 이상 우리나라 대기업의 감사보수 평균 41%다. 그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기적 지정제는 첫 해에는 2조 이상 큰 기업만 주로 많이 해서 2조 이상이라면 나는 없지만 한 220개 할 때 큰 기업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기업에는 이 주기적 지정제 영향이 좀 상당히 내재된 그런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지적하는 거는, 이상호 연구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 직권 지정이라는 것은, 그죠? 분명히 기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죠? 뭐 분식을 했다든가 상장을 한다든가 또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분명히 기업의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 보수가 어느 정도 높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기적 지정이라는 것은 감사인 교체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런 기업의 리스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수가 오르는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 지정은 초도 감사 요인 위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한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은 기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주기적적인 감사는 독립적이라서 우리가 다른 감사로 대체가 안 되는 그러한 훌륭한 협상력이 있는데, 그죠? 그 협상력은 감사 품질 제고에 쓰여야지 감사 보수 상승에 쓰이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기적 지정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세심한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정책 당국에서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우리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만점인지 우리가 작년 11월 16일 날 뭐 금융위원회, 금감원, 뭐 한국공인회계사, 상장회사 협의회, 코스닥협회가 다 모여가지고, 그죠? 이런 부당한 감사 보수에 대해서 신고를 하세요. 라는 이런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부당한 감사 보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수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이런 보도 자료를 뿌리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보도 자료를 뿌렸다는 근거는 감사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죠? 불만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주기적 지정의 이제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급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뭐 특별한 특히 이제 다른 일반 직권 지정인 경우에는 약간의 우리가 감사인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할 수가 있지만 주기적 지정은 그 예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죠? 감리를 받는 경우에 뭐 주기적 지정을 뭐 면제해 준다고 그러는데 뭐 자발적 감리라는 것을 바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독점인데 이 독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이거는 뭐 저는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라서 이걸 제가 한 건 아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새는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니까 네이버에 물어봐서 네이버에 있는 것을 제가 잘 요약해서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근데 독점의 유형에 보면 자연 독점이 있고 법률 독점이 있고 이제 국가 독점이 있는 것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주기적 지정의 독점은 이제 법률적인 독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법률적으로 국가가 특수한 목적,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회계법인에게, 그죠? 주기적 감사인에게 독점적으로 어떤 기업을 감사하는 특권을 부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나머지는 우리랑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독점 기업의 좋은 점, 독점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꼽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독립성과 전문성이 나옵니다. 독점이 되면 아무래도 이윤이 많아지니까 투자를 열심히 해서 제품의 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나쁜 점은 자기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죠? 가격을 올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주기적 지정제도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감사부에서 오른 거, 전문성. 우리가 회계법인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감사 보수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 상승한 감사 보수를 감사 기술에, 뭐 인력에 많이 투자를 해서 우리 기업 회계법인의 전문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언론 같은 데서는 그것보다는 그 독점주의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회계법인의 이윤 추구에만 좀 몰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독과점의 폐해라는 것은 그 독점 기업의 행태에 따라서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그림이 오늘 우리가 주기적 지정제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가 처음 이 주기적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외관법의 그러한 법 개정 사유에서 보다시피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루어서 회계 투명성을 달성하겠다 하는 것이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 그런데 많은 언론이나 기업들에서는 이런 기대는 좀 충족이 안 돼가고 있다. 독립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지만 전문성 퀘스천이다 이거죠. 오히려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 비전문성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니냐. 그로 인해서 회계 투명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 보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주기적 지정제의 그 기대 효과와 실제 효과가 좀 괴리가 너무 크다 하는 이런 지적이 아마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란 글씨로 된 우리가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 보수의 상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강연의 그런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2017년 회계개혁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은, 저는 2017년의 회계개혁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회계의 주체가 감사인에서 기업으로 변한 것이다.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사유, 지금 우리가 하는 주기적 지정, 표준감사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80년도에 외관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오랫동안 이 목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법이 많이 바뀌었으면 목적이 없다가 이번에서야말로 목적이 바뀌었어요. 1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외관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안점이 감사인에 대한 게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17년에 외관법의 개정은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인은 세컨더리입니다. 그 회사가 완전히 주축이 되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업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1번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인에 넘기겠다. 기업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내부 회계 관리 지도에서 잘해라. 그 다음에 회계 권리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뭘 하라. 내용들이 많습니다. 감사인 지정 사유도 예전부터 확대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기적 감사제로 도입을 했고, 또 우리가 전 세계에도 없는 표준감사 시간을 도입을 했고, 또 회계 부정에 대한 많은 강력한 제재가 도입됐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보시면 회사 분식 규모의 2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오겠지만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 캡이 있습니다. 캡이. 여기는 캡이 없습니다. 분식 규모 20%의 과징금을 회사가 하고, 임원과 담당자도 회사 과징금의 10%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회사 과징금의 10%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도 캡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많은 제재도 하고 시스템도 많이 갖췄다 그러고, 제재도 굉장히 엄하게 마련돼서 이제 회계의 주체는 감사인이 아니다 기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인 관련 사항도 있습니다. 그죠? 감사인 등록제를 한다든가 품질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기업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감독 당국도 간단합니다. 기업이
이번 외감 대상 우리가 외부감사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근데 외부감사법을 가만히 보면 뭐 보시다시피 외부감사법 내용은 좋고요. 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뭐 감리를 받는 경우에 면제를 해준다. 또 감리를 받는 경우도 뭐 제한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실효가 없는 면제. 그러니까 다 주기적 지정제는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요. 시행령 1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보시면 죄송합니다. 증선인은 법 11조 2항, 법 11조 2항이 주기적 지정제입니다.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서 감사인 선임이나 변경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증선인은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에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거나 감사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적정 감사 시간, 적정 감사 보수를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벌써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는 악유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법을 만드시는 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 시간과 특히 감사 보수를 정하는 이 문안을 법에 밝혔습니다. 법에. 감사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 반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감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의 17조 5항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좀 악유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거는 회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안젤로 교수의 논문을 우리가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오디 퀄리티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죠? 부정을 발견을 하고 그 발견된 부정을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감사 기술이 좋아야 되고 프로세스가 좋아야 되고 샘플링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2017년 외감법에서는 표준감사 시간을 도입해서 감사를 충분히 해라. 감사인 등록제를 해서 감사 테크닉을 갖춰라.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갖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를 마련했고요. 이 발견된 부정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기 때문에 이 독립성을 위해서는 바로 주기적 지정제, 감사위원회, 감사인 선정 뭐 이런 면들이 우리가 이번 법안에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감사인 수임 제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외감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다 배정대로 가다가 우리가 직권이 지정제가 처음 돼 있던 것은 1990년도 자유수임제가 우리가 없어지면서 진정한 자유수임제로 보면서 이거 우리가 자유수임으로 인한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권지정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다가 이제 2018년에 지금 문제가 된 주기적 지정제가 이제 도입이 된 이 두 가지 형태가 이 빨간 것이 우리나라 감사인 지정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기적 지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회사 지정받는 회사가 2020년에 보면 1241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첫 해는 주기적 지정의 회사가 220개였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지금 주기적 지정이 이제 2배 이상 458개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더 기업들의 불만도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수임제, 지정제의 뭐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거라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보시다시피 지정제의 가장 큰 장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그렇지만 폐해에 대해서는 동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감사보수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의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폐해로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각각의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좀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권지정, 주기적 지정도 뭐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거라서 우리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저는 이 그림도 보시면 우리가 결국 기업이 그죠? 외부 감사인을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감사 보수를 지급을 하면서 수많은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프레임에서 사실 기업이 감사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 보수를 지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감사인의 독립성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감사 회사가 직접 감사인을 우리가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라는 주로 사회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하여금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해서 기업으로부터 조금 완충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외감법에서는 이 감사인의 역할을 상당히 강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인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우리가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의 품질, 더 나아가서 회계 투명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위한 지배 구조는 우리가 우리 김 회장께서 정하신 것도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 우리가 좀 기업의 지배 구조와 투명성인데, 실제로 본다면 그죠? 우리 이 육각형의 논리, 이사회,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회사의 내부 감사 조직, 그다음에 오디트 커미티, 그다음에 외부 감사인, 감독 당국, 이런 분들이 잘 밸런스 있게 작용을 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이 달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시다시피 빨간 글자로 된 것들이 다 회사 내부 조직입니다. 그죠? 이 내부 조직이 다리에 4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회계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본다면. 그죠? 저는 보시면 우리가 지배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배구조가 회계 투명성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7년에 보시면 우리가 BDO,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BDO의 그런 이제 최고 경영자께서 오셔서 매경이랑 인터뷰한 걸 보시면 지배구조가 맞지 않으면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어렵지 않느냐. 회계 투명성은 기업의 지배구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죠? 감사위원회 등 독립적인 내부 감사 활동이 잘 보장이 되어야, 그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생산을 해야지만 신뢰 있는 회계 정보가 생산이 될 수 있다. 그죠? 반면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인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수임제가 효과적인데, 반면에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지정감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필요할 수가 있겠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데 분리되어 있다면 또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요 직전 시간에 우리가 권 교수님께서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맞다 그런다면 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탄력 있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나중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가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너무 연구가 많아서 제가 다 꼽기는 어렵겠지만, 여하튼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연구의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투명성이 좋아지면 지배구조가 좋으면 투명성이 좋아지더라. 그죠? 이사회 독립성이 높으면 투명성이 좋아지더라. 지배구조가 높을수록 회계 정보가 좀 보수적으로 하더라. 그죠? 감사위원회가 잘 움직이면 회계의 투명성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논문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회계 투명성이 높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주기적 감사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행 비용을 계산을 했을까 하는 건데, 이 연구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그죠? 6년이 자유계약을 하다가 7년째 지정이 된 회사의 감사 보수가 얼마나 올라갔냐 이런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3이니까 그거에 대응치로서 연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아마 이제 6+3에서 6년이 지나서 7년째 감사 계약이 지정이 되는 경우에 아마 시장이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700억 남짓 들어서 우리가 비용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고려를 할 때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용도 좀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긍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 그걸 위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 우리가 카운트를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것은 사회적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 효율과 비용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를 우리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2017년 우리가 외부감사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투명성 개선에 대한 뭐 시행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여러 규정들을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요 직전에도 가시한 건데 2018년도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감사위원회 모범 기준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2018년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을 개정을 하셔서 우리가 2조 이상 유가증권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를 우리가 공시를 의무화하셨습니다. 그죠? 2019년에는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상장회사의 사회이사 결격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열회사 임원인 경우에는 옛날에 2년이 지나면 사회이사를 할 수 있었는데 3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6년 이상은 할 수 없게 6년이 지나면 감사인이 우리가 사회이사가 교체되도록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인회계사 로테이션 제도와 비슷한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좀 제고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전에 강의하신 권 교수님께서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러한 사회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 사항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법무부에서 2019년도에 감사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설치되어 있을 때 회계 및 재무전문가가 선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회계 전문가라고 그러느냐? 제가 회계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회계학 강의를 뭘 하느냐? 2년 내 회계학 강의에 대해서 내역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중급 회계를 강의한다, 회계감사를 강의한다. 강의 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검 결과가 그다음 2020년도에 금융감독원의 기업 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해서 감사위원회 경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시면 2020년에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까지는 자산 2조 이상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우리가 사회이사가 선임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 작년에 말에 2020년 상법을 바꿔서 감사위원이 분리선임되도록 그죠? 우리가 대주주를 하더라도 최소한 1명은 3%를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배구조를 정부에서도 많이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뭐 많은 우리가 교수님들께서도 감사위원회를 많이 하시겠지만 감사위원 정말 회의가 많더라고요. 그죠? 정말 회의가 많은데 이 회의의 근거라는 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입니다. 말이 모범규준이지 잘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다 지키는 법 아닌 법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정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법에서는 자산 2조 이상이 뭐 감사위원회 설치지만 모범규준에서는 자산 총액 1조 되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실제로 보면 2인 이상이 법에서인데 여기서는 전원 사회이사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는 최소 1인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데 여기서는 좀 그걸 높여서 2인 이상이 되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서 보시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 재무 관련해서 상당한 지식, 상당하다는 것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의미하는 바가 크죠. 상당한 지식을 갖고 된다. 그죠? 그리고 뭐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가 시간을 갖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은 우리가 회사 경영진을 배제한 감사위원회와 감사인 간의 그런 모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모범준에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죠? 뭐 역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여기 계신 많은 뭐 우리가
회계사분들도 감사위원하고 많이 만나실 거고 또 교수님들께서도 실제로 보면 이런 여러 감사위원회 모범진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에 많은 시간을 사실 할애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감사인에 선임할 때도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이 있느냐, 또 우리가 예전에 감리를 어느 정도 받아서 지적을 받았느냐 이런 여러 내용들을 실제로 따져봐서 감사인 선임을 잘 해라 하는 것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아까 말씀이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지만 또 뭐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을 거래소에 개정해서 우리가 뭐 이런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조 이상만 의무화인데 2022년에는 1조, 2024년에는 5천억, 그 다음에 26년에는 우리가 코스피 상장법인은 공시보고서를 의무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리가 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이사회를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감사기구에 대해서 내부 감사기구가 어느 정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세히, 정말 상세히 우리가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배구조 보고서를 본 적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걸 봤는데 정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사 6년 하면 바꿔야 된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어떤 사회사로 했는 회사도 6명이 사회사인데요. 3분이 6년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3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걸 또 채용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하튼 6년이 되면 떠나셔서 사회사가 좀 독립적으로 회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상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금감원의 기업 공지서식을 바꿔서 이게 이제 감사의 서식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어떤 회사를 따나온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상세하도록. 예전에는 뭐 그냥 단순히 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위원장이고 그분이 경력이 무엇이고 도대체 전문가 유형이 뭐냐. 상법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호 유형이다. 4호 유형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전문가다. 막연한 말로 하지 말고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느냐. 관련 경력이 뭐냐, 행정학과 교수, 재무행정 박사, 뭐 이런 거를 써서 여기 보면 회계 및 재무 전문가니까 뭐 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회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회계 전문가는 아닌 듯. 뭐 이런데 뭐 이건 뭐 제가 약간 뭐 그런 회계 전문가는 좀 안 계신. 네? 아 그러니까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는 문제가. 네.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법이 뭐 우리가 뭐 처음에는 우리가 외부감사법이 바뀐 건데 사실 요 그나마 이 회계 및 재무 전문가에서 회계가 앞에 들어온 거는 뭐 제가 뭐 여기서 말하면 제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당시에 회계 전문가로 법안이 처음 돼 있었습니다. 법안에서 이제 논의하다가 아 이게 왜 회계냐? 도대체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 아, 미국이 샤벤옥스법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 샤벤옥스법이 어떻게 돼 있냐? 파이낸셜 엑스퍼트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말하면. 그 파이낸셜 엑스퍼트가 왜 회계 전문가냐? 너 회계라고 넣으면 되냐? 뭐 이러시더라고 국회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했던 이 파이낸셜 엑스퍼트는 파이낸셜 어카운팅 엑스퍼트가 자세히 보시면 어카운팅이 보이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게 회계 전문가. 그나마 예전엔 재무 전문가였어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나마 우스갯소리를 말하면 예전에는 재무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회계가 앞에 있는 뭐 그런 회계 및 재무 전문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013년도, 2003년. 그래서 아니 물론 뭐 저도 뭐 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지금은 뭐 제가 사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뭐 제일 뭐 크다 말다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제가 뭐 회사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거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이분 제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보시다시피 재무 전문가가 두 분씩이다.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거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니고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야겠다. 다양화해야지만 우리가 투명성이 높아지겠다 해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을 바꿨고, 그러니까 법도 많이 바뀌었어요. 상법, 상법도 바뀌었죠. 시행령도 바꿨죠. 뭐 그 다음에 자본시장도 바뀌어서 우리가 특정성, 여성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만 다 구성돼도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남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남자만 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그죠? 다른 성으로서 우리가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 시끄러웠던 공정경제 3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있었죠. 그죠? 분리선임. 앞에서 우리가 권 교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해서, 그죠? 주총에서 감사위원에 대한 이사를 다른 이사가 분리선임해라. 분리선임 되는 경우에는 3%를 초과하는 경우, 원래는 뭐 합쳐서 3% 하다가 그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대주주가 각각 3%를 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우리가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을 강조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기적 지정제에는 분명히 감사 계획을 원활히 하고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정 감사 시간과 적정 감사 보수를 정해서 권고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제언을 해드리면 주기적 지정제 예외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는 감리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좀 안 맞는 말이죠. 여기서 자발적으로 제가 없지만 경찰차가 오면 왠지 쫄리잖아요. 오면 제가 뭐 교통신호를 위반했나? 며칠 전에도 일요일날 뭐 가다가 경찰차가 오니까 집사람이 당신 무슨 뭐 위반했는데 왜 따라오냐 이러더라고요. 나 위반한 거 없는데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자발적으로 가서 제 주머니를 다 내놓고 저 죄진 게 없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래서 조금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 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법을 바꿨습니다. 수많은 법들. 뭐 지배구조연구원도 마찬가지죠. 정부의 어떤 교감하에서 다 규정을 한 거니까 그러한 우리가 정부 주도한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 잘 우리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주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이 늘상 보고 있습니다. 늘상. 이런 경우도 우리가 주기적 지정을 하는 게 맞냐? 저는 이런 좀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솔직히 말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죠? 그래서 뭐 분식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외를 두고 싶어요. 증선위가 정하는 기준으로부터 과거 6년 이내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받은 금융회사로서 그 종합검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는 금융회사 예외로 하자. 그죠? 그 다음에 감사기준 모범기준에 있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 회계 및 재무전문가 2인 이상 사회이사로 되는 경우 좀 예외로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사실 감사위원회만 있어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를 보좌할 내부감사부서가, 이것도 우리가 감사 모범기준에 있는 겁니다. 내부감사부서가 있고 실무진이 있고 그 실무진의 부서장이 임원급인 경우 이걸도 모범기준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우리가 한번 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사 임기 6년은 이제 지금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서 몇 년 지나면 다 우리가 말 사회사가 6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여성이 있는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감사위원 전부가 우리가 최대주 3%를 룰에 의해서 선임된 경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 둘, 혹은 셋 이런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적 지정제에 면제를 두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제언입니다. 첫 번째 제언.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감사 보수입니다. 그죠? 보수. 보수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가 높은 경우에 신고하라. 이것은 뭐 좀 그런 거죠, 사실. 그거는 뭐 너무 우리가 기업은 개인도 아니고 기업이라는 것이 뭐 영속 이론적으로 보면 무한히 존재하는 것인데
감사보수 조금 높다고 신고하는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립적인 주기적 지정 감사보수 제정 어떤 기구를 뭐 금융감독원에 설치를 해서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기적 지정 감사보수를 제정하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공고사항입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실제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명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감사보수 협상하다가 좋은 시간 다 지나가고 감정만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제는 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보수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제 공고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2011년에 우리가 저희 학교에 있는 강선민 교수랑 같이 금융감독원의 용역을 받아서 지정에 대한 어떤 IFRS 도입되면 지정을 어떻게 좀 개선할 점이 있느냐 이런 거 용역을 한 거 있는데 그때 하나로서 지정을 받으면 자유선임이 됐을 때 감사를 하지 말게 하자 하는 그런 안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외부감사법이 개정이 돼서 지정감사인은 그 다음 자유선임의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도 마찬가지고 직권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상호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기적 지정은 기업의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규칙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 지정에 대한 경우에는 지정 이후에 또 지정감사도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서로 협상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지금은 3년하고 무조건 바뀌는 것이니까 회사도 그렇고 감사인도 그렇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감사보수도 악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인, 지정감사인이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지정해서 직권지정은 놔두되 주기적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이 끝난 후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3년에 처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좀 협상에 좀 유연성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원 및 분쟁의 최소화를 함으로써 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자. 그렇지만 여기 이제 도입된 것이 우리가 감사의 독립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주기적 지정제가 정말 어렵게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원턴은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페어니스에서도 한번 원턴은 돌아가자. 그렇지만 이 범정부 차원에서 그죠? 뭐 법무부, 금융위 모든 부처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맞고요. 또 기업 관행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많은 감사인들도 느끼시고 교수님들도 정말 많이 사회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기업이 많은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조직도 변경을 하고 감사 비용도 부담 여러 가지 그런 비용 부담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외관법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빅4는 특히 보면 우리가 기업들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라. 감사위원 포럼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하기를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저는 회계법인에도 감사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는 기업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인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의 그러한 지배구조의 사례를 잘 연구를 해서 그 중에 감사인에게 필요한 것들은 감사인에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회계법인의 그러한 등록제 심사할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또 그걸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력을 잘 투입하고 계신지 또 적정하게 우리가 이런 초도감사 3년밖에 계약을 못하는 건데 그러한 그 리스크 초도감사에 회사가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 외부에서 인력을 많이 스카우트 하셨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뭐 약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뭐 우리가 빅4가 중심이 돼서 감사위원회 포럼도 구성을 하고 또 금융위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다면 사실 회계법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비상장인데 우리가 뭐 전문가 단체인데 왜 외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뭐 주주가 공개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의 지정은 정부가 일을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성이 굉장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정도의 어떤 뭐 제가 뭐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도입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몸에 등록 요건이 너무 기계적인 것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큰 그림으로서 지배구조는 위에 있는 거죠. 큰 그림이 하나 필요하고 세세한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그 세세한 것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인들하고 회계법인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큰 그림으로 나가는 것이 감독 당국과 등록된 회계법인 간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주기적 지정은 기업의 규칙 사유는 없습니다. 종전의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와 유사합니다. 강제교체 하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정감사인의 이 독점적 지위가 감사보수 상승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정감사인과 표준감사시간은 목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보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그로 인한 부실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것은 표준감사시간 제도로 어느 정도 해결이 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 시간이 도입이 됐는데 이런 것이 안착되고 시장에 마찰이 없기 위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좀 세심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를 위해서는 저는 여러 팀의 연구팀이 구성을 해서 연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가 없습니다, 사실은. 해봐야 또 개인적인 연구고 그러니까 좀 연구팀이 잘 구성이 돼서, 그죠? 2020년 사업보고서나 이런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 시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감사 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말 그것이 우리가 뭐 당연히 감사 보수가 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규정 개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주기적 지정제가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에 큰 공헌을 하고 감사인이 일할 환경을 굉장히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의문 있으시면 여기가 제 연락처입니다.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기적 지정제가 이번에 논란이 되어져서 한번 공론화 하게 된 배경이 이제 경총의 보고서였잖아요. 근데 경총의 보고서에 지적한 내용 중에 저는 이런 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현장 애로 사항에 그 네 번째 중에 아까 소개를 하셨는데 회사를 전혀 모르는 감사인에게 3페이지입니다. 회사 현황 설명하는 데만 적어도 6개월 이상 소비된다. 우리가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 늘 얘기하는 게 독립성과 전문성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외부 감사의 그 계약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반영하고 있지 않냐. 3년 베이스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1차 연도에는 아무래도 그 전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2차 연도, 3차 연도를 묶어서 3개년을 감사를 하도록 해야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것은 사실은 그 적절한 문제, 에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독립성과 전문성인데, 그죠? 우리가 그 외부감사 제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사회 제도로서 그 존속하고 있는 그
것인데 그 외부 감사를 역시 그 독립성, 전문성 중에 어느 게 만약에 그 둘 중에 같이 갖추어야 되겠지만은 더 우선된다면 그건 무엇이냐? 그건 독립성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잘 아는 회계 감사인한테 자유롭게 선임을 하도록 맡긴다면은 그건 뭐 일종의 자기 검증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독립성이 우선되고, 다만 그렇다고 이제 전문성이 전혀 무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또 단순한 이 열거하기 위한 그 열거로 하면은 그건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감사인들이 감사에 배정이 되면 그 산업과 관련돼서 사전에 다 그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시하는 것은 조금 그건 궁색한 이유다. 당연히 회계사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자기 전문가로서 체면을 위해서도 당연히 공부해가지고 나갈 것이고, 그 전문성을 위해서 또 회계법인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산업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럼 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주기적 지정제로 가는 것이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거는 궁색한 변명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오늘 발표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황 교수님 해주셨는데, 용어상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44쪽에 역사적인 것도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감사인 수임제도 변천, 그리고 뒤에 자유 수임제와 지정제 장단점 비교했는데, 뒤에 가시다 보면 또 용어를 자유 수임제하고 자유 선임제하고 용어를 혼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도로서 본다면은 계약 당사자의 선임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죠? 수입은 회계사 입장, 감사인 입장에서 하는 용어라서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황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황 교수님이 쓰시는 그 용어는, 언어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주기적 지정제 개선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아까 6가지 중에서 둘셋 혹은 셋 이상 조건 충족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것 2개는 너무 약한 것 같고 여성을 사회이사에 넣었다 그러면 한 건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건 좀 약한 것 같고, 최소한도 과반수는 돼야 될 것 같고, 3분의 2 정도 이렇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까 논의 중간에서 있었듯이 회계와 재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 것은 처음에는 얼핏 보면 그게 파이낸셜 리터러시다, 오케이, 그래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은 회계는 아무도 없고 재무만 해서 은행 직원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다 그 충족이 되어지는 걸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적고, 그냥 방패막이로만 사람들 해가지고 저쪽에 그 부서에 그런 재무 부서에 사람이었다, 경력자가 은행에 임직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들러리가 제대로 못 되고 뻥 나가서 이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는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에부터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그거를 개정해야 된다. 회계 또는 감사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감사위원회는 감사 전문가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지금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용어되어져 있는 것은 앞으로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멘트 했습니다. 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 에러도 잘 지적해 주셔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요때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감사인 교정이 요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게 이루어지는데 또 한 번 이루어지니까 두 번이 이제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이런 특히 이번에 주기적 지정된 이제 초반에 200 남짓한 것들은 대기업들을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 뭐 커버리지도 넓고 산업도 굉장히 변천하는 거라서, 사실 예전에 그러한 전통적인 산업이 아닌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감사인도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않고서는 이제 팔로우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런 불만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이 회장님 말씀처럼 뭐 초기에 그런 것들은 뭐 조금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잘 말씀드렸습니다.